저는 엔드노트 21 오늘 교육을 담당하게 된 가톨릭대학교 성인교육도서관 이승재 사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뭐 개인 노트북으로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으세요, 사실은. 왜냐면 이제 그 노트북으로 거의 논문을 쓰시는 작업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거에 좀 익숙해지시는 게 훨씬 편하시거든요. 그리고 내 노트북 환경에서 이제 잘 되는지도 이번 기회에 테스트도 한번 해보시는 겸사겸사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실습도 같이 할 거라서 교환 파일이랑 그다음에 교환 그 인쇄물도 드렸지만 파일도 다 이메일로 드렸었고 만약에 이메일에서 확인이 안 되시는 경우들은 그 도서관 홈페이지에 교육 신청했던 그곳 이제 저희 교육 신청했던 게시판 있으셨죠?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기에 첨부 파일이 있어요. 네, 첨부 파일이 있으니까 요거 이용하셔도 되시고 대부분의 모든 교육 자료는 여기 리서치의 교육 자료 메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리서치 교육 자료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엔드노트 활용 교육 자료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필요하신 것들 있으시면은 여기 교육 자료실에 업로드 되니까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엔드노트의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1번에서 설명을 하고요. 중요한 게 2, 3, 4번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2번, 3번, 4번 순으로 이제 엔드노트 사용하는 흐름이 쭉 이어지게 돼요. 정보를 수집을 하고 수집된 걸 이제 관리를 하고 관리가 완료된 거를 MS 워드 참고문헌 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실제로 엔드노트에 들어가 있는 레퍼런스들을 가지고 내 논문의 참고문헌으로 인용할 때 쓰는 방법들을 보시게 될 거고 마지막에 정리하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드노트라는 프로그램을 쓰는 이유는 이 문헌 관리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선택한 논문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는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단계는 연구의 처음 시작 단계부터 시작은 하는데 대부분은 이제 내가 늘 정리하던 방식들이 있어서 잘 하세요. 근데 이제 문헌의 양이 많아지거나 프로젝트가 한 번에 여러 개가 걸리게 되면은 그때부터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저장하다 보니까 오른쪽에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알 수 없는 이름들로 자꾸만 비효율적으로 내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조금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긴 프로그램들이 레퍼런스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라는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럼 이런 프로그램들은 최근에 생긴 건 아니고요. 생긴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지금 엔드노트 버전이 21 버전이거든요. 네, 1년에 한 번씩만 버전 업됐다고 해도 벌써 21년이 지난 거죠. 근데 그 사이에도 버전 업이 바로바로 안 된 적이 있어서 20년이 넘게 이렇게 지속되어 온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들을 통치하는 게 레퍼런스 매니저 소프트웨어라고 하고, 이제 한국말로는 서지관리 도구 프로그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서지관리 도구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는 프로그램 종류만 해도 한 15가지 종류가 돼요. 근데 그 중에서 뭐 어떤 프로그램을 써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을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제 메신저로 쓰는 게 뭐 카카오톡도 있고 라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내가 어떤 걸 선택해서 쓰듯이 그러면은 유료로 쓰는 프로그램 중에 대표적인 게 엔드노트랑 레퍼웍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게 유명해요. 그다음에 무료로 쓰시는 거에 유명한 거는 맨들레이란 프로그램과 조테로란 프로그램이 되게 유명합니다. 근데 저희 도서관에서는 엔드노트라는 유료로 쓰는 프로그램을 구독을 해서 저희 기관에 재학 중이거나 재직 중이신 분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라이센스 구독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 기관에 재학 중이거나 재직 중인 동안에는 다운로드 받아서 내 노트북에 설치하셔도 되고, 뭐 내 집에 PC가 있다? 뭐 PC도 설치하셔도 되고, 내 연구실이 있다? 뭐 연구실 PC도 설치를 해두셔도 되세요. 어디든지 무료로 설치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도서관 사서들이 직접 서비스와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유료인 프로그램으로 굳이 이렇게 하고 있을까라고 하게 되면은 이 엔드노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 중에 좀 파워풀한 기능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수집 기능은 다양한 형태의 레퍼런스를 수집하는 기능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관리와 공유 기능 중에서는 이따가 보시게 될 Find Full Text라든가 중복 레퍼런스 찾기 기능 등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인용 작성 과정에서는 인용 및 참고문을 생성하는 게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고 여기 아웃풋 스타일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가 또 굉장히 편리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따 뒤에서 보시면 편하게 보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엔드노트 프로그램은 미리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안내를 드렸었고 이제 이용하는 PC마다 다 설치해 놓고 쓰시면 되세요. 그렇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엔드노트의 기본적인 용어들을 좀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레퍼런스 사이테이션 비블리오그래피라는 용어들은 문헌의 요약 정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레퍼런스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가 처음부터 PDF 원문을 수집하는 건 아니에요. PDF 원문을 수집하는 프로그램은 바로 세상에는 없습니다. 예, 먼저 수집하는 거는 이 논문이 어떤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라는 정보인 레퍼런스를 먼저 수집하게끔 되어 있어요. 모든 레퍼런스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인용의 의미로 많이 쓰고 있죠. 선생님들이 그냥 잘 떠올리시면은 내가 읽는 논문 가장 하단에 있는 레퍼런스 리스트를 떠올리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레퍼런스 모양을 보이면은 이 타이틀을 보고 그다음에 이 저널명을 보고서는 이런 곳에 이 저널이 논문에 실렸겠구나라는 걸 보실 수 있게 되겠죠. 선생님 뒤쪽에 교환 파일이 있습니다. 예, 편하신데 앉으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레퍼런스를 모으는 게 기본이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럼 이 레퍼런스에 모이는 장소가 있어야 되겠죠. 어느 곳에 모아서 놓을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그 레퍼런스가 모이는 저장소가 바로 라이브러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라고 하게 되면은 레퍼런스가 모아져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 레퍼런스가 모아지는 곳이 이게 단일 파일 하나로만 생성되지는 않고요. 파일 하나와 동일한 이름의 폴더로 같이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게 좀 중점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따 뒤에서 또 안내를 드릴게요. 세 번째 아웃사이드라는 거는 저널마다 인용정보 표기 양식이 서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논문을 읽다 보면은 레퍼런스를 표기하는 모양들이 조금씩 달라요. 뭐 어디는 굵은 글씨를 쓰고 이탈릭지를 쓰고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른데 그런 것들을 한 번에 일괄적으로 바꿔주는 게 아웃사이드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필드 코드라는 거는 이제 마지막쯤에 가게 되면은 MS 워드와 우리가 엔드노트 두 개를 서로 연결을 할 거예요. 근데 이 두 개는 서로 완전 다른 프로그램입니다. 서로 다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게 연결을 원래는 시킬 수가 없게끔 되어 있겠죠. 근데 이게 애드인 형태로 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서로 통신을 하고 있고 정보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매크로 형태로 보여주게 되는데 그거를 필드 코드라고 하게 되고 이렇게만 설명드리면 좀 어려워요. 이따 뒤에 가서 제가 이게 필드 코드입니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이해가 좀 더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엔드노트 화면은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좀 복잡해 보이지만 크게 3열로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가장 왼쪽에 있는 게 그룹 패널입니다. 그룹 패널은 각각의 그룹별로 몇 건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숫자를 바로 보여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 레퍼런스가 44개 모여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중이에요. 그 다음에 그럼 이 44개에 대한 리스트를 보고 싶겠죠. 이 44개 리스트를 가운데 있는 레퍼런스 리스트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가운데 있는 레퍼런스 리스트는 44개의 리스트업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리스트업 중에서 내가 하나의 레퍼런스를 선택을 딱 하면은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되게끔 되어 있고 하이라이트된 레퍼런스의 자세한 정보는 바로 오른쪽에 있는 썸머리 탭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보게끔 되어 있는 게 엔드노트 화면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3열로 구성된 화면이다. 자, 그러면 실제로 라이브러리를 생성을 해서 한번 레퍼런스를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드노트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고 상단의 파일 메뉴에서 New를 선택하셔도 되는데 원래 엔드노트를 처음 실행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셋업 엔드노트 라이브러리에서 엔드노트를 처음에 만들어 두세요라고 셋업을 해주세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라이브러리 있으면은 오픈한 existing 라이브러리를 선택하시면 되겠지만 없는 경우에는 create a new 라이브러리를 선택하시면 되세요. 그 create a new 라이브러리가 파일의 new 메뉴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들 PC에 설치되어 있는 엔드노트 실행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저는 일단 바탕화면을 꺼내놓은 상태인데 선생님들은 만약에 없다, 바탕화면 아이콘이 없으면은 대부분 윈도우나 맥의 이제 프로그램 목록들, 윈도우는 시작 프로그램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알파벳 이쪽에 엔드노트가 설치가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오늘 처음 하신 선생님들 같으신 경우들은 여기에 보시면은 업데이트 하세요라는 화면이 뜰 수가 있는데 업데이트는 지금 실행은 하지 마세요. 지금 하시면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음에 실행하시게 되면은 또다시 업데이트 하라는 메시지가 뜰 거예요. 그럼 그때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업데이트 안 하셔도 동일한 메뉴로 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나중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Create a New 라이브러리를 한번 눌러볼게요. Create a New 라이브러리를 클릭해 주세요. 자, Create a New 라이브러리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어느 위치에다 저장할 건지 물어봅니다.
오늘은 그냥 저는 보기 편하게 바탕화면 저장을 할 건데 나중에 선생님들은 내 폴더들을 잘 정리를 해서 그곳에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기본 이름은 myendnotelibrary.enl로 이렇게 잡혀져 있을 텐데 이 이름은 절대로 쓰면 안 되십니다. 왜냐? 선생님들이 워드 문서를 만들 때도 문서 1, 문서 2 이렇게 저장을 해두면 이 문서가 도대체 무엇을 저장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열어봐야죠. 알죠? 열어보고 닫고 하는 동안 계속 시간이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지 말고 선생님들마다의 방법을 만드셔야 되세요. 저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 생성한 뭐 일자에다가 뭐 프로젝트명을 같이 집어넣는다거나 또는 뭐 투고하는 학술지명을 넣는다거나 뭔가 이런 타이틀들을 정확하게 넣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교육이기 때문에 일단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저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엔드노트 라이브러리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비어져 있는 엔드노트 라이브러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서 혹시나 잘 안 되시는 게 있으시면은 직접 참석하신 선생님들은 이렇게 손 들어주시면 제가 가서 봐드릴 거고,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선생님들은 줌의 채팅창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은 바로 확인하고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선생님들은 줌의 컨트롤 바에 채팅창 이용해 주시면 되세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한번 정보를 수집을 해보는 걸 할 건데,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안내 드릴 사항들이 있어요. 자, 이 창을 한번 저는 내려보게 되면은, 지금 바탕화면 쪽에 이렇게 파일과 폴더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되어 있는데 보시게 되면은 제가 지정한 이름인 교육.enl과 동일한 이름의 .data란 폴더가 생성이 됐어요. 선생님들도 이렇게 두 개가 생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나는 폴더를 생성한 적이 없지만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좀 독특한 경우, 좀 특이한 경우예요. 일반적인 워드나 엑셀은 파일이 하나죠. 근데 엔드노트 이렇게 두 개를 만듭니다. 이 두 개를 만들기 때문에 어딘가에 내가 전달을 할 때도 이 두 개를 항상 같이 전달해 주셔야 되시고 같이 전달할 때는 압축을 해서 전달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메일이나 USB나 뭐 워드나 아니 그 클라우드 서비스나 이런 걸 이용하시더라도 선생님들이 뭐 내가 클라우드 서비스 씁니다라고 할 경우 뭐 구글 드라이브라던가 원드라이브라던가 뭐 드랍박스 같은 거 요새 거의 다 쓰시고 계시죠. 선생님들이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 쓰시는 건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은 USB의 저작물들을 다 갖고 계시면은 USB는 잃어버리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죠. 그러면 저 SSD 이런 하드가 있는데요. SSD도 영구적이진 않아요. 그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잃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지금 최근에 가장 안전한 저장소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되겠죠. 물론 클라우드 서비스 중에서도 대형 회사 걸 쓰시는 게 좋겠죠. 이름 잘 들어보지 못한 회사 걸 쓰는 것보다는 대형 회사 걸 써야지만 그곳에 안전하게 내 저작물들을 다 아카이빙을 해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로 이렇게 드랍박스에다가 그대로 올리시거나 뭐 원드라이브에 올려주시거나 해주시면은 바로 이제 저장이 되는데 이 두 개를 항상 페어로 해서 저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환에도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저장하셔야 됩니다라고 해놨는데 여기 한 줄이 더 있어요. 바로 클라우드에서 라이브러리 실행 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고 백업 용도로만 사용하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현재 대부분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시게 되면은 워드나 엑셀 파일을 업로드를 해두고 거기서 실행을 거의 다 하세요. 거기서 실행하시죠, 당연히. 근데 엔드노트는 독특하게 파일과 데이터 폴더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업로드한 상태에서 실행을 하면 실행은 됩니다. 그리고 저장도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가끔 가다가 정보가 누락되거나 아니면 오류 메시지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거 왜 이럴까 해서 엔드노트의 홈페이지에 가보게 되면은 엔드노트 홈페이지 공식 화면에 딱 하고 박혀 있습니다. 저희 거는 클라우드 상에서 실행하시면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고 아예 공식적으로 안내가 되어 있어요. 왜냐? 저장 방식이 아예 워드나 일반 엑셀 파일과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 상에서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우드는 백업 용도로 해서 올려두고 내려놓은 다음 내 PC에다가 내려놓은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신 다음에 작업이 끝나면 다시 클라우드에 백업을 해놨다가 다시 작업할 때 다시 PC에 내려받고 이 작업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랑 뭔가 소통을 제가 하다 보면은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뭘 봐주세요라고 할 때 제가 엔드노트 라이브러리 보내주세요라고 하게 되면은 반드시 이 두 개를 같이 보내주셔야 되세요. ENL 파일과 데이터 폴더를 가끔가다 이제 전달해 주세요 하면은 ENL 파일만 보내주시는 분도 있고 데이터 폴더만 보내주시는 분도 있으세요. 이렇게 하나씩만 보내시면은 열기가 힘듭니다. 열 때 오류가 나요. 그러니까 항상 두 개를 같이 전달한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펀메드 데이터베이스에서 먼저 수집을 해보도록 할게요. 펀메드에서 수집을 할 때는 펀메드에서 검색을 하신 뒤에 send to의 citation manager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누르시게 되면 셀렉션 옵션이 등장하게 돼요. 이 셀렉션 옵션은 몇 건까지 내보낼 것인가를 옵션을 설정하게 되는데 이 옵션을 선택을 한 뒤에 create 파일을 누르시게 되면은 파일이 하나 다운로드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열기를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열려져 있는 엔드노트 라이브로 이렇게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기까지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펀메드 사이트에 들어오실 수 있게 됩니다. 로그인을 하시고 자, 도서 홈페이지 로그인 하신 다음에 메인 화면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펀메드라는 탭이 소장자료 옆에 있고 밑에 펀메드 홈이라는 이 버튼이 있어요. 네, 여기 이렇게 크게 해서 소장자료 옆에 펀메드를 누르시게 되면은 펀메드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 펀메드 홈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네,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펀메드 사이트로 네, 접속이 되게끔 되어 있으세요. 자, 펀메드에 접속이 되신 선생님들은 오늘은 검색 교육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원하시는 키워드 아무거나로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도 그냥 아무 키워드로 검색을 해놨고요. 자, 여기까지 됐을까요? 네. 근데 혹시 안 되시면 이렇게 하시거나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확인해 드릴게요. 자,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은 그 다음에 한번 정보를 수집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내가 수집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웹상에서 검색을 끝나신 다음에 엔드노트는 그냥 이렇게 열어두신 상태면 되세요. 이렇게 열어두신 상태에서 그냥 창을 그대로 그냥 웹사이트로 활성화만 시켜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엔드노트가 이렇게 실행만 되어 있으면 돼요. 실행만 되어 있고 백그라운드에 그냥 잘 두시면 되세요. 이 상태에서 샌드 투 버튼을 누릅니다. 샌드 투 버튼은 검색창 아래쪽에 있어요. 샌드 투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네 개의 메뉴 중에서 가장 아래 있는 사이테이션 매니저를 누릅니다. 사이테이션 매니저를 클릭. 샌드 투의 사이테이션 매니저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셀렉션 옵션이 등장하게 될 거예요. 여기서 All Result on this page라고 되어 있는데 클릭해보면 3개의 옵션이 등장합니다. All Result on this page는 펀메드는 기본적으로 검색을 명령을 내리면은 한 페이지에 10개의 검색 결과를 뿌려줘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또 10개, 10개. 기본이 10개로 세팅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10개만 딱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All Result on this page는. All Result는 전체 개수긴 한데 지금 제가 37만 건 정도 돼요. 그러면 이걸 All Result로 설정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타나요. Only the first 10,000개. 이렇게. 예, 그러니까는 최대 10,000개까지만 되는데 그럼 10,000개의 기준이 뭐부터냐 순서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각각의 레퍼런스 번호들이 부여되거든요. 1번, 2번. 여기 1번, 2번 순으로해서 1번부터 10,000번까지 이렇게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셀렉션이라는 옵션이 있는데 셀렉션 옵션은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이 각각의 번호마다 체크박스가 있어요. 이 체크박스를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그것만 선택한 것만 내보낼 수 있게끔 됩니다. 그래서 이 옵션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한 번에 다 많이 하면 좀 오래 걸리니까 저희 All Result on Display도 똑같이 놓고 한번 크리에이트 파일 눌러볼까요? 크리에이트 파일 눌러보시게 되면 저는 지금 엣지라는 브라우저를 쓰기 때문에 우측 상단에 파일이 다운로드 됐다고 나타나요. 근데 브라우저마다 이제 나온 위치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 파일이 다운로드 됐을 경우에는 다운로드 됐다라고 메시지 나올 겁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파일을 그냥 실행, 클릭 한 번으로 하시거나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시게 되면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로 이렇게 정보가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으세요. 혹시 안 되시는 분들은 온라인에 계시는 분들은 줌의 채팅창에 남겨주시면은 확인하고 답변 드릴게요. 잘 되시나요? 네.
자, 이렇게 이제 10개가 들어왔고,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보시게 되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올 레퍼런스가 10개가 좌측 그룹에 들어왔고, 10개의 리스트가 가운데 보이고, 하나씩 하나씩 선택할 때마다 우측의 썸머리 탭에서 각각의 정보들을 초록 정보들까지 볼 수 있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선택하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이렇게만 수집을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수집 안 하죠, 선생님들은. 대부분 어떻게 수집하게 되냐면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아티클을 하나를 들어갑니다. 하나를 들어가 보실까요? 아무거나. 하나를 들어간 상태에서 타이틀과 초록을 쭉 읽으시고,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풀텍스트 링크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도서관 홈페이지 통해서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 Find It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요 위에 두 개 버튼은 이거는 펀메드에서 알려주는 버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원문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냥 구매하세요 페이지로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Find It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도서관에서 한 13,000개 정도 전화를 보고 있거든요. 그 중에 있는 것들을 있으면 이렇게 체크를 해서 풀테스트를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원문, 펀메드 원문을 보시려면은 펀메드는 원문을 갖고 있는 사이트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펀메드에서 아티클을 검색하고 그다음에 Find It 버튼 요걸 꼭 이용하셔야지만 도서관에서 제공한 논문의 원문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원문까지 다 보시고 난 다음에, 이 아티클 좋으네. 내가 갖고 있어야 되겠어. 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 이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send to의 citation manager. 똑같이 갑니다. 예, 검색창 아래쪽에 send to 버튼 찾으시고, citation manager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번에는 셀렉션 옵션이 없어요. 왜 그렇죠? 아티클 하나만 선택했잖아요. 그러니까 셀렉션 옵션은 등장하지 않아요. 이 상태에서 create 파일 눌러주시게 되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파일이 하나 다운로드 됩니다.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실행을 해주시게 되면은 레퍼런스가 이렇게 하나가 들어오게 되고 하나가 수집이 완료가 돼요. 자, 그러면 앞전에 있었던 10개는 어디로 갔죠? 여기 올 레퍼런스에 가게 되면 전체 11개를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로 올 레퍼런스 아래 보이는 imported reference라는 영역은 임시 그룹이에요. 내가 막 지금 수집한 거에 대한 결과를 잠깐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제가 뭐냐면 3개를 수집했다? 그럼 이게 또 사라지고 3개로 바뀌어요. imported reference는. 한번 해볼까요? 여기 뒤로 가서 이번 셀렉션으로 1번, 2번, 3번 선택을 하고 send to의 citation manager에 selection 3 이렇게 잡히죠. 그 상태에서 create file 눌러주게 되고 역시나 파일을 실행을 해주게 되면은 imported reference가 셋으로 3으로 바뀌게 되고 그다음에 전체는 14개로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게끔 되어 있으세요. 자, 이렇게 이제 수집을 하시다 보면 이제 궁금해지시는 것들이 이렇게 다운로드 받은 파일들 지금 여기 선생님도 지금 다운로드 폴더에 파일들이 들어갔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저 3개가 들어와 있어요. 확장자는 MBIB라는 파일인데 요거는 계속 갖고 있지 않으셔도 되세요. 내가 엔드노트 라이브로 수집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건 지우셔도 됩니다. 물론 이런 것도 가능은 해요. 제가 이 파일을 선생님한테 드리면 요게 제가 아까 10개 수집한 파일이거든요. 그럼 그 10개를 선생님들이 요거 더블 클릭하면 선생님들 엔드노트 라이브로 똑같이 들어가긴 해요. 근데 대부분 요걸로 전달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저장해 놓은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를 전달을 해드려요. 그래서 이 파일 이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지우셔도 괜찮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알려드려야 될 거는 선생님들이 이제 이렇게 하시고 나면은 내가 작업이 14개를, 저는 14개를 모아놨는데 14개를 다 모았으니까 끝내고 종료를 해야 되겠다 하면은 대부분 파일 메뉴에 세이브란 버튼이 있다라고 다들 직감적으로 아세요. 워드에도 이렇게 메뉴가 있으니까. 근데 파일 메뉴에 들어가면 세이브 버튼이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엔드노트는 한번 수집이 들어오면 바로 저장이 끝나버려요. 얘가 바로바로 저장해버립니다. 그 사이에. 자동 저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상태로 내가 엔드노트 종료해도 돼요. 그냥 한번 수집하고 종료한 다음에 다시 엔드노트를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주게 되면 여기서 파일의 오픈 라이브러리라는 메뉴로 열게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는 파일의 오픈 라이브러리라는 메뉴로 열게끔 되어 있어요. 오픈 라이브러리 눌러주시게 되면은 내가 갖고 있는 아까 ENF 파일을 선택해 주시면 되세요. ENF 파일을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은 제가 갖고 있던 14개 수집된 거 딱 나오게 되고 imported reference는 임시 그룹이기 때문에 이때는 안 나타나게 됩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14개의 레퍼런스들을 수집을 하게 되면은 별도의 저장 없이, 그래서 작업을 하다가 정전이 됐다. 그래도 다행히 막 마지막 수집한 것들은 무조건 남아있게 됩니다. 자동 저장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세이브 버튼을 언제 쓰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썸머리 탭 옆에 보면 에디트란 탭이 보이실 거예요. 썸머리 탭 옆에 보시면 에디트 탭. 예, 들어가시게 되면은 각각의 필드별로 어떤 정보들이 들어가는지 보이게 됩니다. 저자명부터 연도 타이틀뿐만 아니라 앱스트랙까지 정보 다 들어와 있는 걸 보실 수 있게 돼요. 자, 여기에 있는 정보들의 필드들에 딱 봤을 때 뭐 저자명이든 연도명이든 클릭을 하게 되면은 커서가 깜빡입니다. 커서가 깜빡인다는 것은 내가 여기다 편집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편집이 가능하다는 것은 내가 직접 입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편집을 하고 나게 되면은 아까 파일 메뉴에 보시게 되면 세이브 버튼이 활성화가 돼요. 그러니까 이 세이브는 편집했을 때 그 변한 거를 저장하는 버튼으로 쓰시게 됩니다. 물론 여기까지 안 가셔도 되시고 에디트 탭 보시면 여기 세이브 버튼이 바로 붙어 있어요.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편집이 끝나고 나면 세이브를 해주시게 되면은 이 내용이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물론 뭐 지우거나 이런 작업을 해도 저장을 해주시게 되면 바뀐 내용들이 저장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물론 저장을 안 하셔도 다른 메뉴, 다른 레퍼런스 선택하시게 되면은 바뀐 내용인데 저장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저장할 수 있게끔 바뀐 내용이 있으면 바로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어, 오픈 라이브러리에서 길을 잃으셨군요. 자, 오픈 라이브러리에서 길을 잃으신 분 한 분 계셔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엔드노트 다시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이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은 상단 파일에 오픈 라이브를 누르시고 오픈 라이브러리 누르시게 되면은 아까 제가 엔드노트 라이브를 저장하는 경로에 가셔서 ENL 파일을 선택을 하시고 열기를 누르시게 되면은 아까 작업했던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를 열으실 수 있으세요. 네, 이렇게만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에디트 탭에서는 편집이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에디트 탭을 활용하는 방식은 이런 방식이 있어요. 선생님들이 이제 지금 쭉 보시게 되면은 레퍼런스 리스트는 되어 있는데, 여기다 내가 나만의 정보를 뭔가 각각의 레퍼런스마다 추가하고 싶을 때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주기를 달고 싶을 때가 있으시죠. 그럴 때는 주로 에디트 탭에서 어디를 쓰시게 되냐면은 보시면 이렇게 비어있는 필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디트 탭에 보시면은 왜 비어있지라고 이렇게 당황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모든 정보를 다 모든 레퍼런스가 갖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최대한 많은 필드들을 보여주는 것 뿐이지 여기에 있는 걸 다 꼭 기입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필요한 필수적인 정보만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 보시면은 레이블이라던가 더 내려가면은 리서치 노트라는 메뉴들은 항상 비어져 있어요. 왜냐? 이거는 이제 저자들이, 연구자들이 주기를 쓸 수 있게끔 남겨놓은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입력을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넘버를 앞쪽에 코더 넘버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내용을 입력을 합니다. 각각의 관련된 내용들을. 자, 번호를 입력해 주는 이유는 간단해요. 자, 다른 거에도 한번 제가 2번으로 해서 입력을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1번, 2번 입력을 했어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해둔 다음에 어떤 작업을 하게 되냐면은 이 레퍼런스 리스트에서 리서치 노트가 보이게끔 해줍니다. 지금 선생님들은 안 보이실 거예요. 왜 안 보이냐면은 요거를 활성화를 시켜줘야지만 보여요. 그래서 저자, 연도, 타이틀 이런 건 똑같이 보일 텐데 요 중에서 이 타이틀 아무거나 해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팝업 메뉴가 등장합니다. 이어 타이틀 요 항목에서 해주시면 되세요. 그럼 내가 보이고 싶은 거에다 체크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래쪽에 리서치 노트가 보이게끔 체크를 해주신 거예요. 그럼 선생님들도 이렇게 리서치 노트를 만약 체크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그 필드가 레퍼런스 리스트에서 보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입력한 주기를 바로 여기서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번호를 입력한 이유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래요. 자, 저자, 연도, 타이틀명이든 어디든지 그 항목, 열의 항목명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오름차순, 내림차순 이렇게 정렬이 됩니다. 연도도 빠른 순, 느린 순으로 정렬이 되고 타이틀명도 ABC 순으로 정렬이 돼요. 그래서 리서치 노트도 정렬을 시켜주게 되면은 지금 보이신 것처럼 이렇게 비어있는 게 가장 우선이고 그 다음에 1번, 2번 순으로 정렬이 됩니다.
그럼 내가 1번으로 코딩한 것들이 쭉 먼저 나올 거고 2번 코딩한 것들이 쭉 나올 거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번호를 입력을 해서 각각의 내가 순서대로 뭔가 보여야 되는 것들은 이렇게 번호를 입력하면서 정리를 해두시면 훨씬 더 편리하게 정렬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이제 한 가지 더 나아가면은 내가 특정 키워드를 한다라고 하면은 요 상단 메뉴창, 여기 검색창에다가 이렇게 제가 아까 입력합니다. 입력이라는 단어 이렇게 썼거든요. 그 입력으로 검색하면 그것만 이렇게 딱 필터링돼서 나와요. 리서치 노트 영역을 검색을 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상단의 검색창을 이용해서 내가 어떤 주기를 써놓은 것들만 모여라라고 하게 되면은 그것들만 모이게끔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러한 좀 팁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각 DB별로 다양한 DB들도 다 레퍼런스 수집이 가능한데 요거를 다 해보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캡처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내가 어떤 DB를 사용할 때 이런 방법을 써야 됐다면은 이 캡처된 화면 그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세요. 근데 일반적인 과정은 다 펌매드랑 유사해요. 일단 검색이 진행되면은 결과 내에서 내려받고자 하는 레퍼런스의 개수를 선택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내보내기라는 형태 메뉴명은 조금씩 달라요. 익스포트인 경우도 있고 사이테이션인 경우도 있는데 내보내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거를 실행해 주시게 되면은 파일이 하나 내려받아지게 되고 그 받은 파일을 실행하시게 되면은 자동으로 반입이 완료가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DB들의 성격을 알려드릴 테니까 이 DB를 내가 나중에 써봐야 되겠다라고 한번 생각들을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EMBase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린 DB들은 전부 다 여기 도서관 홈페이지에 가시게 되면은 상단의 메뉴 중에 서치 메뉴 중에 가시게 되면은 상단의 서치 메뉴에 가시게 되면은 데이터베이스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 데이터베이스 메뉴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다 만나실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들입니다. 여기 알파벳으로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데이터베이스들로만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EMBase는 펌메드랑 똑같은 DB라고 보시면 되세요. 다만 펌메드는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더 북미 쪽의 데이터에 치중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EMBase는 펌메드가 갖고 있지 않은 한 2,500개 정도의 저널들을 별도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연구가 바이어스가 안 걸리게 하려면은 이 두 개를 같이 검색하는 게 좋아요. 즉 무슨 뜻이냐면은 북미 쪽에서는 이게 긍정적인 데이터가 나왔는데 유럽 쪽에서는 부정적으로 저 결과가 나온 데이터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 인종이나 지역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가 합성을 같이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검색해서 같이 보셔야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게 공통적인 연구 결과가 있구나. 이게 세계적으로 좀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겠죠. 여기서는 익스포트란 버튼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순서대로 하시면 되겠고 웹 오브 사이언스한 데이터베이스는 원래는 어떤 용도냐면은 선생님들이 가장 자주 듣는 거는 논문의 피인용 횟수 이 논문이 몇 회 인용되었다라는 거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SCI급 전 논문에서 몇 회 인용되었다. 지금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여기 가려졌는데 14번 피인용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피인용 횟수를 확인하거나 논문과는 인용 관계를 보는 데이터베이스이긴 한데 선생님들은 이 용도보다는 오히려 이 용도로 많이 쓰세요. 어떤 용도냐면은 SCI급 저널들만 내가 보고 싶다. 라고 할 때는 여기서 검색하시면 되세요. 웹 오브 사이언스는 SCI급 저널들 위주로 모여져 있기 때문에 물론 요새는 ESCI라는 것도 모여져 있긴 한데 좌측에 필터에서 체크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내가 내 논문의 레퍼런스들을 양질의 논문들로만 채우고 싶어? SCI급으로 채우고 싶어? 그럼 웹 오브 사이언스 검색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전 주제 분야를 달아요. 그래서 주제 분야도 폭넓게 잡혀져 있습니다. 스코프스라는 데이터베이스는 아까 말씀드린 웹 오브 사이언스와 똑같이 여기처럼 피인용 횟수를 보여줘요. 여기서 논문의 피인용 횟수를 보여주긴 하는데 여기는 이제 커버레이 좀 다릅니다. 웹 오브 사이언스는 SCI 등재된 저널들 위주로만 한다고 하면은 스코프스는 스코프스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논문들 위주로 합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선생님들이 잘 알고 있는 대학 평가, 뭐 QS나 더 평가라던가 세계 대학이나 연구소들 평가할 때는 대부분 여기에 논문을 몇 건이나 등재했는지를 기준으로도 점수를 매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특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팁이에요. 그래서 이 스코프스에 등재된 저널에 내 논문이 실렸다? 그것도 굉장히 좋은 논문이 됩니다. 양질의 논문들이 실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신할은 간호학 쪽의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내 주제가 연구 주제가 간호학 쪽이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보셔야 되세요. 왜냐? 간호와 관련된 전 세계의 학술 논문, 학회지 그리고 그 컨퍼런스 자료, 그다음 학위 논문까지 이렇게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내 것들도 좀 들어가 있긴 한데 국내는 국내 간호학회들도 따로 보시긴 하셔야 되겠고 전 세계적인 걸 다 보실 때는 이 신화를 빼놓고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펌메드에도 간호학은 있어요. 다만 거기에는 간호학의 커버를 좀 작고 신할은 간호학 전체를 다 보기 때문에 여기서 꼭 간호학 관련된 거 보셔야 되시고 여기는 좀 독특하게 쉐어라는 버튼을 써서 이메일로 보내게끔 돼 있는데 이것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보시고 하시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네, 코크란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2차 임상 DB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냐면은 임상 시험된 논문들, 랜더마이즈 컨트롤 트라이얼 논문들을 가지고 근거를 합성한 체계적 문헌 고찰이 완료된 논문들이 모여 있는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코크란 리뷰즈라는 곳이 바로 시스템 리뷰가 된 논문들이고 트라이얼스라고 되어 있는 게 임상 시험 논문들, 랜더마이즈 컨트롤 RCT 논문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한 논문들을 보셔야 되겠다라고 할 때 보는 DB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원문, 원저, 오리지널 아티클들 위주로 본다라고 하면 펀메드를 보시고 뭔가 리뷰가 된 논문들을 봐야 된다 하면 코크란 라이브러리 넘어와서 보신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리슨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리슨은 국내 DB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타이틀로 이렇게 검색이 뭔가 완료가 되게 되면은 논문의 이렇게 정보의 아래쪽에 내보내기란 버튼이 있어요. 이 내보내기란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엔드노트로 형태를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내보내기 버튼을 선택하면은 파일이 하나 다운로드 될 텐데 그 파일을 실행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도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앞전에 설명드린 데이터베이스 메뉴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메뉴가 어딨냐라고 하게 되면은 상단 서치 메뉴에 보시면 데이터베이스 메뉴가 있어요. 서치에 데이터베이스 메뉴 들어오시게 되면 되겠고요. 도서 홈페이지 서치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서치 데이터베이스 들어오셨으면 여기 국내 DB란 탭 메뉴가 있습니다. 국내 DB 탭 메뉴 눌러주세요. 자, 국내 DB 탭을 누르시게 되면은 5개의 국내 DB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R쪽에 가면은 리스가 있습니다. 요 RISS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안 되고 여기 옆에는 URL을 클릭하셔야 되세요. URL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리스 아이콘을 클릭해 버리시면은 이 도서관에서는 항상 이렇게 어떤 DB들에 대한 정보들을 새기는 해놔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와서 한 번 더 URL을 접속을 하셔야 되세요. 2번 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쓰지 마시고 그냥 URL 버튼 클릭해 주시면은 바로 접속이 됩니다. 자, 리스는 캐리스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 국내 전주제, 국내에서 나오는 아티클들의 전주제 분야를 다루고 있고요. 네, 전주제 분야 중에서도 국내 학술 논문뿐만 아니라 학위 논문을 다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원의 석박 과정을 지내고 계시는 선생님들 같으신 경우는 반드시 보셔야 되세요. 왜냐? 기존에 출간된 학위 논문들을 다 이제 내 주제 분야에 맞는 걸 리뷰를 하실 때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원문까지 다 무료로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으세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나아가서는 이 해외 전자정보 서비스 바로가기라고 이렇게 아이콘 보이실 거예요. 요거 클릭하시게 되면은 리스에서 구독하고 있는 해외 전자정보들을 또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또 내가 원하는 것들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으세요. 생각보다 많은 주제분에 다루고 있기도 하고 물론 저희 도서관에서 보고 있는 것들이 중복인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필요한 것들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학술연구정보 서비스 여기서 국내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선생님들 그냥 편하신 키워드 아무거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검색을 하고 나면은 통합 검색으로 검색 결과가 나타나게끔 되어 있고, 각각의 아티클의 유형별로 3개씩 먼저 보여줘요. 근데 여기서는 수집을 할 수 있는 버튼이 생성이 안 됩니다. 이 중에서 내가 관심 있는 아티클 하나 들어가셔야 되세요. 그래서 저는 아무 아티클 일단 하나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아무 아티클 학위 논문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온 상태고, 이 상태에서 이제 쭉 보시게 되면 아티클 타이틀뿐만 아니라 내려가시게 되면은 아티클의 발행 사항뿐만 나타나고, 여기 원문 보기 아이콘이 있어요. 이 원문 보기를 누르시게 되면은
해당되는 아티클의 원문을 무료로 보실 수 있게끔 이렇게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보는 것뿐만 아니라 다운로드 다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서 학위 논문들을 이제 가지고 계시면서 보시면 되세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이 아티클이 갖고 있는 초록들을 보셔야 되겠죠? 아래쪽에 당연히 초록이 색인이 되어 있습니다. 국문 초록부터 영문 초록까지 다 색인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도 이렇게 초록을 읽어보시고 원문을 읽어보신 다음에 이 아티클 내가 나중에 인용을 써야 되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내보내기란 버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내보내기. 이 내보내기 버튼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내보내기 버튼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서지정보 내보내기라는 창이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내보내기 형태를 선택하세요에서 엔드노트를 찾아주시면 되세요. 엔드노트는 전 세계에 쓰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DB가 이렇게 메뉴명을 보여줍니다. 엔드노트 선택한 상태에서 아래쪽에 내보내기 버튼을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역시나 파일 하나 다운로드 될 거고요. 다운로드된 파일을 실행해 주시게 되면은 열려져 있던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로 정보가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 들어오게 되면은 썸머리 탭이나 HT 탭을 통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이제 지금은 잘 들어왔어요. 저도 정보가 잘 들어왔는데 간혹가다 이제 넣다 보면은 이 한글 초록이 다 깨져서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깨져서 들어온다는 게 어떤 경우냐면은 이렇게 특수문자로 막 들어와요. 네, 특수문자로 한글이 다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은 내가 만약 특수문자로 다 들어왔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다 지우는 거예요. 이거 아까 편집이 되기 때문에 워드처럼 그냥 지우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깨진 부분에 대한 정보를 아까 리스에 가게 되면은 여기 국문 초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드래그해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카피를 해줍니다. 네, 복사해주고 물론 컨트롤 C, 컨트롤 V 다 돼요. 복사하시고 엔드노트 메뉴로 와서 앱스트랙에다가 마우스 우클릭하시게 되면은 페이스트, 컷, 카피, 페이스트 메뉴 다 등장합니다. 그래서 마우스 우클릭했을 때 팝업 메뉴들이 있거든요. 요걸 이용하셔서 페이스트를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국문 초록이 이쁘게 잘 붙습니다. 완료가 되면은 세이브 버튼 눌러서 저장해 주시고 작업이 완료됐을 때 썸머리를 보시면은 이렇게 국문 초록이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집을 하셨을 때 펌매드는 100%잘 들어와요. 네, 근데 국내 리스 같은 경우는 가끔 가다가 아주 가끔 한글이 깨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만 이렇게 에디트 탭에서 편집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내가 필요한 거 리서치 노트에 집어넣어 주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DBPR 같은 데이터베이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인용하기 통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 선생님들이 이제 펌매드부터 해서 다양한 DB들을 쭉 봤는데 이 데이터베이스에 모든 내가 보는 저널들이 다 들어가 있지는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보는 저널 중에 DB에 없는 경우들은 그 저널 홈페이지에서 받으셔야 되는데 저널 홈페이지도 그 메뉴들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익스폴트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어디는 사이트 아티클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는데 이게 메뉴명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내보낸다, 인용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메뉴명들이 있어요. 요걸 클릭을 하시면은 대부분의 파일들을 다 내보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수집할 수 있으면 좋은데 다 수집이 안 돼요. 왜냐면은 웹페이지라던가 도서 자료 같은 경우는 수집이 불가합니다. 클릭만으로 안 되는 곳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뉴 레퍼런스라는 메뉴를 통해서 내가 직접 수집을 하는 거를 만들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퍼런스 메뉴 중에 뉴 레퍼런스에 클릭하시게 되면은 제일 첫 번째 하셔야 될 거는 여기 있는 레퍼런스 타입을 지정을 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레퍼런스 타입을 지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서지 정보를 쭉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거 입력할 때 제일 주의해야 될 거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저자명 입력만 주의해 주시면 되세요. 한 줄당 한 명의 저자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 보시면 여러 명의 저자가 있죠. 지금 보시면 엔터로 하나씩 내려가면서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한 줄에 여러 명의 저자를 쭉 쓰게 되면은 여러 명을 한 명으로 인식을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넣으시면 안 되고 한 줄당 한 명씩 넣으시면 되겠고
넣으실 때 성과 이름은 성, 이름으로 구분해 주시면 되세요. 제 이름은 이승재 같은 경우도 2, SJ라고 넣거나 2, 승재. 이렇게 이름은 약어 처리를 하되 이게 분리해서 성과 이름을 분리해 주시고 쉼표를 분리를 해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기간 저장명 같은 경우에는 풀네임을 다 집어넣은 다음에 가장 끝에다가 컴마를 넣어주시면은 이 풀네임이 잘 표시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항목들을 입력을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그 입력하는 항목들은 대부분 학술지의 투고 규정들이 요구하는 값들은 일단 필수적으로 넣으셔야 되세요. 그러면은 학술지 투고 규정에 뭘 요구하는데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셔서 제가 여기다 써놨습니다. 뭐 어떤 항목들을 입력해 주세요. 라고 써놨고요. 추가적으로 연구에 필요한 것들은 더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예를 들어서 북 섹션, 그러니까 북이 챕터별로 구분되는 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넣는 거예요. 여기다가는 챕터 저자명 넣고 연도, 그다음에 챕터 제목 넣은 다음에 에디터는 책 제일 겉편에 보면은 그 책 전체 편집자가 있죠. 그 책의 편집자와 책 제목을 넣고, 그다음에 출판 지역과 출판사, 그다음에 내가 인용한 챕터 페이지 이렇게만 집어넣는 게 투고 규정에서 요구하는 값이고, 내가 더 필요한 값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뒤쪽에 비어있는 필드들을 막 넣어주시면 되세요. 이런 식으로 넣는 게 북섹션입니다. 자, 그러면은 웹페이지를 한번 제가 넣는 거를 한번 선생님들랑 보여드리면서 같이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들이 요새 웹페이지 많이들 이용하세요. 언제 이용하시냐면은 뭐 통계청 통계 같은 거 많이들 이용하시거든요. 내가 논문에 내 인트로덕션을 쓸 때 이 통계청에 있는 어떤 통계를 이용해서 내 인트로덕션에 어떤 숫자를 집어넣고자 해요. 그래서 여기 중에 아니라 아무거나 할게요. 그냥 복지, 보건 중에 뭐 건강보험 통계, 뭐 일반 현황, 뭐 이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계청에 있는 이러한 테이블을 로딩을 해서 내가 인용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뭐 2022년도에 뭐 이런 합계를 뭐 이용해서 막 이렇게 넣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내가 이제 인용을 했습니다라는 걸 내 논문의 레퍼런스 넣기 위해서 이 엔드노트에다 이 레퍼런스를 담아놓고 싶어요. 근데 보시게 되면은 내보내기란 버튼 없어요. 익스포트 버튼도 없습니다. 엔드노트 수집하는 버튼이 없어요. 그럴 때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상단 레퍼런스즈 메뉴 중에 뉴 레퍼런스를 클릭을 하는 겁니다. 레퍼런스즈 메뉴 중에 뉴 레퍼런스 클릭하도록 할게요. 자, 뉴 레퍼런스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팝업 창이 나타나요. 이 팝업 창에다가 내가 직접 입력을 해서 구축을 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레퍼런스 타입이 지금 저널 아티클로 기본적으로 잡혀져 있는데 여기를 웹페이지로 바꿔줄게요. 지금 보시면 굉장히 많은 형태가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거 다 쓰지는 않습니다. 주로 많이 쓰는 게 북이랑 북 섹션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가면은 하기 논문 형태가 있어요. 하기 논문 인용할 때 이거 쓰시면 되고 웹페이지는 가장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걸 바꾸는 이유는 이걸 바꿀 때마다 여기에 입력할 수 있는 필드들이 이 레퍼런스 타입에 맞춰서 바뀌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레퍼런스 타입에 맞춰서 모양이 변한다. 그래서 이 바뀐 데다가 이제 집어넣어주면 되는데 저자는 만약에 웹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자가. 그러면 안 넣어도 돼요. 근데 지금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통계청에서 만들게 통계청으로 넣어줄게요. 연도는 지금 보니까 여기 자료갱신일이라는 게 2023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23년에 자료가 갱신됐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고 제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제목을 넣게끔 되어 있어요. 바로 가입자 및 피부양자 사업자 월별 변동 현황 직장이라는 제목이에요. 자, 왜 이 제목을 집어넣게 되냐면은 제가 이걸 레퍼런스를 쓰게 되면은 저자 연도 타이틀이 표시가 될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죠? 다른 연구자의 내 논문을 보고서는 나도 이거 원자료 보고 싶은데 하면은 요 내용을 구글에 똑같이 칠 거예요. 그러면 구글에 쳤을 때 여기에 오겠죠? 그래서 요 제목으로 정확하게 넣어주셔야 되세요. 자, 그 다음에 뭐 출판 지역이랑 출판사는 확인이 안 되면 안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건 쓰셔야 되세요. 어세스 이어와 어세스 데이트를 꼭 쓰셔야 되세요. 자, 이걸 쓰는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지금 본 건 6월 18일 날에 요 23년도의 자료를 봤어요. 근데 이게 논문이 투고하고 나서 바로 어셉이 되면 좋은데 이 피어 리뷰 기간이 좀 걸립니다.
네, 그 사이에 이제 피어 리뷰어가 나도 통계청자를 한번 봐야지 했는데 이게 업데이트가 됐어요, 만약에. 또는 수정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은 이거 정보가 틀린데요라고 이제 피어 리뷰어 정보를 이렇게 회신이 오게 되면은 제가 24년 6월 18일 날 봤을 때는 요 자료였는데 그 사이에 수정이 된 것 같습니다. 다시 바꾸겠습니다라고 빠르게 리비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일자를 미리 적어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은 URL이 되겠죠, URL. URL만 잘 쓰면은 누구든지 여기 똑같이 볼 수 있을 테니까요. 자, URL은 어디 있느냐? 이 상단에는 URL이 아닙니다. 통계청 자료는 이 테이블의 윗상단에 보게 되면은 여기 주소 출처라는 메뉴가 있어요. 항상 있습니다. 이 주소 출처를 누르게 되면은 출처를 어떻게 썼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안내도 예시 안내가 되어 있어요. 여기는 지금 보니까는 타이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써줬으면 좋겠다고 써 있거든요. 이건 통계청이 아니라 수정을 해줘야 되겠네요.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바꿔주고 URL은 여기 바로 위에 있죠? URL, 요 URL 쓰는 거예요. 요거를 복사 눌러서 그대로 넣어줍니다. 네. 여기 있는 URL 넣는 거 아니에요. 네, 통계청은 여기 있는 URL 넣는 거 아닙니다. 여기 있는 URL, 주소 출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하고 이제 세이브를 해주게 되면은 하고 이제 닫아요, 이 창을. 그러면은 내 엔도트 라이브러리에 가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의 레퍼런스가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레퍼런스가 잘 들어간지 보고 싶으면 여기 에디트 탭에도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걸 볼 수는 있긴 하겠지만 이 썸머리 탭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프리뷰 패널이라는 게 있어요. 프리뷰 패널. 물론 이게 이렇게 돼 있어서 안 보이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이렇게 돼서. 근데 여기 우측에 꺽쇠 화살표를 눌러주시면은 올라옵니다. 물론 요거는 영역에다가 마우스를 올리시게 되면은 경계도 올리시게 되면은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경계를 움직일 수 있으세요. 자, 지금 보면 어떻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시사평가원에서 이러한 제목으로 통계가 있고 23년도에 만들어진 건데 24년 6월 18일 날 인용을 했고 어디서 이용이 가능하냐? 바로 이 URL이다. 그럼 이 URL 클릭해서 그 자료에 잘만 가면은 잘 쓴 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써주셔야지만 웹페이지도 인용이 잘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웹페이지 인용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뭐 펀메드부터 DB도 설명드렸는데 구글 설명을 안 드렸어요. 근데 왜 설명을 늦게 드리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구글은 학술 검색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웹에서 크롤링해서 갖고 오는 사이트입니다. 그러니까 학술적인 형태를 갖고 있는 자료들은 다 갖고 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 주제 분야에 다 갖고 오고 검색도 빠른 장점들은 있지만 단점들도 있습니다. 그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논문의 퀄리티, 검색된 논문의 퀄리티를 보장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논문이 어느 정도의 퀄리티를 갖고 있어요. 아까 웨브 사이언스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SCI급만 수집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는 그냥 다 갖고 옵니다. 그래서 부실 의심 학술지라는 것들도 갖고 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논문들도 갖고 올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글은 그래도 아예 쓰지 말라는 건 아니고 학술 DB를 먼저 쓰시고 그다음에 보조적인 수단으로 쓰시는 걸 권장을 드리는데 아마 구글 학술 검색은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그냥 검색하시면 이 엔도트로 가져오기 버튼이 없어요. 처음에는.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구글 학술 검색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좌측 상단에 보면 선 3개가 있을 거예요. 여기를 누르시고 설정 메뉴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서지 관리 프로그램 메뉴가 있습니다. 설정 메뉴에. 여기서 엔드노트로 설정을 해주시고 저장을 하신 다음에 구글 학술 검색을 진행하시면은 엔드노트로 가져오기 버튼이 생성이 돼요. 그 다음에서야. 그러면은 엔도트 가져오기 버튼 클릭하시면은 파일이 하나 다운로드 될 거고 받은 파일 열기만 실행하시게 되면은 자동으로 반입이 완료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순서대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그 구글 학술 검색에서 수집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에디트 탭에 있는 저널명이 빠져 있는 경우가 간혹 가다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번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저널명이 빠졌어. 구글에서. 그러면은 구글 학술 검색 딱 한 번 빠지는 거 보시자마자 바로 여기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저장만 잘 해주시면은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저널명 잘 들어올 거예요. 여기 이제 필터의 문제이기 때문에 요건 지금 최근에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없는데 가끔 가다 일어나는 일이라서 이제 있으면 요 페이지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막 구글에서 수집 다 한 20개, 30개 하셨는데 8명 다 빠졌다. 이런 경우가 가끔가다 있으세요. 그래서 예, 가끔가다 이제 오시는 경우도 있으셔서 미리 넣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엔도노트 클릭이란 메뉴를 참고하셔야 되는 건데, 이거 뭐냐면은, 엔도노트 프로그램을 설치하신 다음에, 크롬 같은 경우를 실행하시게 되면은, 크롬에서 우측 상단에 갑자기 엔도노트 클릭을 추가하시겠습니까? 뭐 이러면서 물어봐요. 그래서 이거 추가를 무조건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당황하시는데, 예, 이거 추가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면은, 요거는 그냥 필수 프로그램이 아니라 선택하는 프로그램이고, 이렇게 클릭 한 번으로 연구 논문에 접근합니다라는 식의 어떤 플러그인 프로그램이라서, 구글 크롬에 갑자기 이게 딱 떴다 하면은, 우측선에 떴다 하면은, 그냥 당황하지 마시고, 예, 예, 추가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뭐, 추가하신다고 해서 뭐 크게 지장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예, 편하신 대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엔돈트에서 레퍼런스 관리 부분은 지금 6시 55분인데, 10분 정도 쉬었다 할게요. 7시 5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7시 5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